the handle. I put my hand up on that cookie, it's a scan.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는 김민정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준 새로운 일상에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정보는 오늘 강의 제목에서처럼 좋은 공기, 좋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기를 가지고 정말 이 생활을,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죠. 좋은 공기, 좋은 물, 그리고 좋은 음식, 영양입니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할 내용은 공기인데요.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다 아는 것처럼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죠? 2분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요. 5분간 호흡을 하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뇌자는 좀 무섭네요. 그죠?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10분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10분이 아니라 단 2,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견딜 수가 없죠. 자, 그런 중요한 공기. 오늘은 그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외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생활을 하는데 보통 그 생활하는 시간이 실내가 많은지 실외가 많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을 가장 많이 합니다. 실내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죠. 우리 가정의 아이들.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돼요.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이제 오염이 더 심하다는 사실은 아실 거고, WHO에서 연간 430만 명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질병 때문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 어떤 오염 물질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집인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뻔한 것들이죠.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벽지, 장판, 카페트 어떻게 해서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요소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두통, 어지럼증 또는 천식, 알레르기 이러한 질병들이 가정에 있는 호흡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실내 오염으로 사망자가 어떤 질병이 걸려 있나 이렇게 보니까 뇌졸중, 심장병, 만성질환, 만성폐결핵 이런 병들이 우리 가정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은 우리가 깨끗한 공기, 집안의 맑은 공기를 위해서 엄마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 청소 때문에 나타나는 그 먼지가 청소 전보다 2배나 미세먼지 농도에 높게 나왔어요. 청소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청소를 하더라도 진짜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고 닫으면 과연 요즘 같을 때 공기가 깨끗해져 있을까? 자, 이건 방금 봤듯이 요리 때문에 생기는 그 먼지죠. 그 미세먼지가 10배, 포름알데히드가 56배나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겨울 유독 극심했던 중국발 초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신경 쓰이곤 하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부엌이 초미세먼지 위험 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조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중국발 스모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겨울철 밀폐된 실내 초미세먼지 오염 실태와 대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정신의 정진욱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미숙 씨. 쇠고기를 볶아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요리를 하는 동안 실내 공기가 얼마나 나빠졌을까?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가 요리 전 7마이크로그램에서 208마이크로그램으로 30배 치솟았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가장 극심할 때 발령되는 경보 기준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조리를 하게 되면
가스상 물질이라든가 입자상 물질이 실내로 확산되게 되는데 도로 한복판처럼 그거에 유사한 정도 오염이 돼 있어서 배출 성분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는 폐질환의 주범 이산화질소가 실내 기준치의 3배에 달했고 발암물질이 엉겨붙은 탄소 검댕이는 요리 전보다 13배, 호흡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도 4배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심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사실 팬도 많이 사용 안 하고 환기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겨울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환기를 안 하면 오염물질이 두세 시간 머물러 온 가족이 고스란히 들이마시게 됩니다. 또 침대와 가구 틈새에 계속 쌓여 세균과 진드기의 거점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280만 명에 이릅니다. 실내가 실외보다 오염물질이 폐에 침투할 확률이 1000배나 높아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바꿔줬더니 증세가 모두 호전됐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긁고 또 긁고 8살 라인이는 먼지가 많으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먼지 알러지예요. 공기가 안 좋으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이런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한 종합병원에서 바꿔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으로 낮췄더니 사흘 만에 상처 부위가 아물고 증상이 평균 30% 회복됐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가려움증이 증가하고 염증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에 볶고 튀기는 요리가 많은 중국에선 실내 초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여성 폐암 발병 위험이 4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상피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따라서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땐 반드시 환풍기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자, 영상 보셨죠? 아까 전에 중간에 나온 내용인데요. 공기 오염으로 실내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280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뉴스에 보면 날짜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 뉴스예요. 2014년도에 실내 공기 오염으로 280만 명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실내 공기 오염으로 430만 명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이죠. 여기서 2년이 더 지나 4년 후에는 또 여기서 반 이상의 숫자가 더 많이 또 사망에 이른다면 지금과 같은 생활 유지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가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그리고 혈관성 질환을 일으키는 정말 무서운 존재라 침묵의 살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MBC에서 이 뉴스 보니까 굉장히 무섭던데요. 네, 초미세먼지는 워낙 작아서 이 폐를 통해 혈관과 뇌까지 침투,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일으켜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정체와 위험성을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M2.5, 이른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불과해 인체에 흡입되면 어디든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폐를 통해 혈관까지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최근 5,4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혈관이 14 마이크로미터씩 두꺼워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혈관이 두꺼워지면 탄력을 잃어 부스러지기 쉽고 이 때문에 뇌졸중 발병 위험이 2% 늘어납니다. 어떠세요? 저런 초미세먼지,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달하는 저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못 도달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론 증가할 때마다 혈관이 저렇게 두꺼워져요. 혈관이 두꺼워진다는 건 파열이 쉽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인체의 각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수많이 있는데 뇌나
심장, 저기 보이시는 그 태아 보이시나요? 태아한테도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실내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우리 가족이 아이라고 했는데요. 아이가 마시는 공기는 어른이 마시는 공기보다 초미세먼지가 적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이가 마시는 공기라고 해서 어른이 마시는 공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혈관은 어른보다 굉장히 가는데 마시는 먼지의 양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호흡도 더 빠르고 많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미세먼지가 아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태아에게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초미세먼지 때문에 조산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폐기능 장애 아동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이 미세먼지. 정말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건강한 것을, 좋은 것을 해줄까 고민하는데 그 이전에 호흡하고 내 몸의 삶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를 제대로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뉴스 잠깐 JTBC는 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매우 실질적이고도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형아 출산이 100명당 5.5명꼴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환경 호르몬과 대기 오염 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떠세요? 참 이 초미세먼지가 기형아 확률을 높인다는 건 뉴스를 보기 전까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한다, 많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게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초미세먼지가 또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건물에서 나오는 우리 또 그 호흡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글자 보이시죠? 라돈의 공포라고 해서 영상을 넘기고 이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제목부터 무섭습니다. 그죠? 라돈의 공포. 이 라돈은 초미세먼지처럼 어떠한 곳에서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에는 땅 자체에서 라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소엔 보이지 않지만 간단한 화학 처리를 하면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돈은 이 알파선이 호흡을 공격해서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간 라돈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층이니까 주변 토양에 영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라돈 농도가 많이 검출이 돼가지고 가로 세로 50cm.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의 석고보드에서 데이터는 과연 라돈이 얼마나 나왔다는 걸까? 48시간 동안 측정된 최고 농도는 무려 7.13 피코큐리입니다.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많은 양이 방출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국 벽지 안에 감춰진 석고보드가 문제였습니다. 이 석고보드에서 나오는 이 물질이 반틈 주는데 반감기가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물질이죠. 미국에서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에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9가지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참 무서운 글자만 빨간 글씨에 들어가 있죠. 1급 발암 물질이다. 그리고 독성 가스를 방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책이 있을까? 환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JTBC 뉴스에서 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의 공기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나사에서 대기의 공기질을 조사를 했는데요. 모두 놀랐다고 하죠. 너무나 그렇게 안 좋을지는 몰랐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항공사진입니다. 우리나라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보이세요? 안 보이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요. 그렇죠? 날씨가 좋은 날을 촬영을 한 건데 공중에 띠가 보여요.
먼지띠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의 수치 또한 조정이 됐죠. 이제는 0에서 15까지가 좋음이고 15 이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하루도 좋은 날씨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과연 그냥 그 초미세먼지 그 하나로만이 문제가 되냐면 2차 오염 물질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 2차 오염 물질이 뭔지 특히 유해가스 등이 미세먼지로 바뀌는 2차 오염 물질이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2차 오염 물질은 발전소나 경유차 등에서 나오는 1차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겁니다. 2차 오염 물질은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 등을 만들어냅니다. 미세먼지 중에서 2차 생성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80%, 70%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은 저희가 미세먼지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공장의 그 안 좋은 연기들, 그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있는 그 대기 중에서 태양광 때문에 분해되고 깨져서 더 작은 초미세먼지로 분해된 게 70%,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환기도 또 다른 어떤 집에 있는 석고보드를 다 뜯어낼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 이 좋은 공기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좋은 공기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아시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그 세로토닌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게 하고. 근데 만약 오염된 공기는 그럼 반대로 이 세로토닌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항상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데 과연 집안에 있는 청정기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주로 하는 건 휴식이죠. 휴식. 잠을 자고.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들은 재생을 하거든요. 좋은 공기로 편안한 수면과 우리 몸을 재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집안에서는 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정기를 선택을 할 때 선택 기준이 뭐죠? 주위에서 청정기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그 청정기가 예쁜가 묻습니다. 우리 집하고 어울릴런지, 거실에 두면 폼 나는지, 또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그게 가장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청정기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호흡기가 좋지 않거나 심각한 병에 들어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구매를 한다면 어떤 산소호흡기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예쁜 산소호흡기? 아니면 저렴한 산소호흡기? 그렇진 않겠죠. 정말 그 산소호흡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정말 좋은 공기를, 좋은 산소를 마시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 구매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소호흡기는 아니지만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이 건강한 호흡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청정기의 선택 기준은 과연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강력해진 초미세 정화력.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면 또 듣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진짜 좋구나 인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증이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이 생활에 어떻게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력해진 초미세 정화력입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공기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 감지 센서가 공기를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3중 필터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 방 안으로 뿌려줍니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모터가 아주 힘차게 돌아야 하겠죠. 자, 첫 번째 필터예요. 프리 필터. 청정기에서 가장 앞부분에 들어가는 필터로 가장 굵은 먼지를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는 강아지 털, 고양이 머리카락 이런 물질들을 걸러주는 건데요. 이거는 씻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 청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죠?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제일 앞에 청정기 제일 앞에 저렇게 되어 있으면 똑바로 공기를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청소해서 일단 가장 굵은 먼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가 많이 들어보신 헤파 필터입니다. 고성능 헤파 필터. 머리카락 지름의 25,000분의 1 크기까지 걸러내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내는 헤파 필터예요. 자, 그림 보이시죠? 굉장히 촘촘한 이 헤파 필터가 과연 어떤 건지 제가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헤파 필터의 길이가 길죠. 이 긴 9.6m 되는 이 헤파 필터를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저기 큰 공이 뭘까요? 저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초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거든요.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래서 저 큰 공이 초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스카이가 걸러낼 수 있는 먼지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저기 박사님 손끝에 있는 물질 보이십니까? 뭐 있는지 잘 안 보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쌀알 크기. 이 쌀알 크기가 우리 스카이가 걸러낼 수 있는 그 먼지의 크기예요. 이것까지 걸러내는 겁니다. 자,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헤파 필터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흰색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집안에서, 방 안에서 이 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기에 보이는 물질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청정기를 쓰지 않는다고 저 물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죠? 식구들이 다 호흡은 할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초강력 탈취 필터예요. 혹시 탈취 필터가 하는 역할을 아십니까? 저도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는 이 탈취 필터가 그냥 냄새, 화장실 냄새, 곰팡이 냄새, 집안에서 요리한 그 요리 냄새, 이런 냄새들을 없애주는 거겠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가 그냥 냄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냄새 안에는 갖가지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포르말데히드, 뭐 암모니아 이런 것들, 그런 유독 가스들을 이 탈취 필터가 걸러줍니다. 헤파 필터에서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이 탈취 필터가 걸러주냐면 코코넛 탄소 알갱이죠. 스카이의 탈취 필터에는 코코넛 탄소 알갱이로 그 가스들을 걸러주거든요. 근데 이 탄소 알갱이 자체에 없애주는 게 아니라 흡착을 시키기 때문에 이 탄소 알갱이의 표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넓으면 많이 흡착시킬 수 있겠죠. 자, 이것 또한 제가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숫자들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이는데 과연 이 숫자가 뭐냐면 제일 앞에 보이는 숫자는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에 사용된 활성탄소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1kg하고도 315g이 탄소가 사용이 됐고요. 뒤에 있는 건 뭐냐면 활성탄소 1g에 처리된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활성탄소의 이 표면적이라면 앰모스피어 전체 탈취 필터에 저만큼의 표면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표면적이 이렇게 큰 축구장이래요. 이 축구장 하나의 크기라도 굉장하죠. 근데 이 큰 축구장 하나가 아니라 205개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입니다. 굉장하죠. 그 넓은 면적이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유해 가스들을 모두 흡착해 주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산소 호흡기라면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좋은 필터라 하더라도 만약 내 방 하나를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방 하나 깨끗하게 만드는데 5시간 걸리면 어떠시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겠죠. 내 방을 깨끗하게 공기를 청정시키는데 빨리 되면 좋겠죠. 그게 바로 CADR입니다. 청정기를 구매할 때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빨리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그 스카이는 1분에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집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3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 3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를 1분이면 깨끗하게 정화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분에 몇 개죠? 2리터의 생수병 4,250개. 1분에 2리터 생수병을 4,250개를 공기를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1초에는 70개. 2리터 1초 하는 동안 2리터 생수병 70개 분량의 공기를 정화시켜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모터예요. 힘차게 빨아들여서 힘차게 뿜어줄 수 있어야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빨리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작은 기계가 저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모터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만을 위한 독자적인 엔진이 그리고 그 하우징이 650명의 기술자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만들어뒀거든요. 이게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공기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알러지 재단, 유럽 알러지 재단에서 정말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는 19가지 전 항목에서 102가지를 다 거를 수 있다고 인증을 해줬죠. 굉장히 많습니다. 쭉 펼쳐놓고 보면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6가지 항목별로 촘촘히 이렇게 다 걸러진다고. 이 항목들이 다 스카이의 능력이 인정된 항목들입니다. 너무 많죠, 그죠? 나무들도 많고요. 또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청정기. 아까 먼지 감지 센서가 공기질을 측정을 한다 했는데 1분에 1200회를 측정해서 그 공기의 질을 측정한 다음 깨끗하게 정화해내는 거죠. 이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달라지는 이 생활에 편리하게 바꿔 쓸 수 있도록 요즘 굉장히 더우시죠, 날씨가. 날씨 더운데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혹시 에어컨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서 트는 분도 있겠지만 들어가기 30분 전에 에어컨 전원 올리시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쾌적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 온도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공기 또한 하루 종일 비워져 있던 이 집에 아까 가구에서 나오는 가스, 바닥에 있는 가스, 라돈 이런 것들이 방에 쫙 깔아앉아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와 함께 들어간다면 우리 아이가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청정기를 돌리는 거죠. 하지만 쓰시는 분들은 끄지는 않아요. 끄지는 않지만 혹시 끈다면 이렇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켜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부터 해서 우리가 생활에 편리한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앱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질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필터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이렇게 실제로 필터 자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우리 스카이의 기능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처음 중간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 그게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사용해야 할 산소호흡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정보로 정말 필요한 요소로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진짜 제대로 알으셔서 가족 건강 지키는데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추석 다이아몬드 김신혜입니다. 네, 코로나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희도 이렇게 TA 채널이 생겨서 많은 분들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많이 또 들으셨지만 또 늘 체크해야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늘 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성공자의 습관 10코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꿈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일찍 시집 와서 아이 키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평범한 저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삶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에서 성공자의 습관이 10코어라면 바꾸어 말하면 10코어를 열심히 해서 습관으로 잘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오늘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넘어가죠. 네. 자, 습관이란 우리 그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보면은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그리고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제가 붙인 건데요. 나도 모르게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행위를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데요. 사업적인 행위를 매일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스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다시 한번 그것을 바로 잡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또한 좋은 습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항상 선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의 경험이나 학습된 것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맛있는 거 좋아서 계속 먹다 보면 살이 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병이 오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되는 그 작은 즐거움이 쌓이면 고통이 되고요. 또는 작은 고통같이 보이는 거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이 어떻게 고통이 되느냐, 이런 거에서 매번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방식, 이 자리를 통해서 배워진, 학습되어진 여러분들의 그 변화에 의해서 좋은 선택을 하면 조금 잘 안 되는 거지만 작은 고통을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은 큰 성공이라는 즐거움을 분명하게 맛보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에서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행동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내가 한 것이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서 그 습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그 습관이라는 존재가 무서운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성공자의 습관, 여러분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얼마나 가슴 설레었던 그 여러분들만의 나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거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느꼈던 그 why,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why, 그리고 조금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조금 좌절되고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why,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TA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 더운 뜨거운 여름에도 내년 회계연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든 방법들은 시스템이 다 제공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무엇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는 10코어를 하는 겁니다.
그 탱커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Y를 증명해 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10가지 정말 핵심적으로 이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내가 해야 하는 10가지 탱커화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매일 꼭 해야 하는 10가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죠. 근데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이 10가지를 다 하고 계셨어요. 소리가 잘 안 나옵니까?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볼륨을 높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아메이 사업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의 그런 성공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이 10가지를 다 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자신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책을 읽고 관련된 또 부분에 오디오를 듣고 그런 또 세미나가 있다면 정말 어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달려가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아이템을 100% 활용을 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것을 또 돌려주는 그런 속에서 인간관계도 더더욱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에게는 이 10가지가 굉장히 공통점이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업에도 이 매일매일 10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매일 10가지입니다. 자, 매일 한두 가지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 매일 이 10가지를 다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로줄, 오크통 아시죠? 세로줄로 된 나무, 세로줄이 쭉 뭉쳐서 나무 큰 통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요. 어떤 거는 이만큼 높고 어떤 거는 이만큼 없고 또 그게 하도 안에서 뭐 구멍이 나 있고 이러면 아무리 물을 담으려고 해도 거기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가지의 높이를 같이 매일매일 쌓아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그런 성공자의 습관이 바로 잘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책을 하루 최소 15분 이상입니다.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읽으실 수 있겠죠. 먼저 창업자의 책을 꼭 읽어보셔야 여러분들의 Y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 창업자분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많은 그런 삶이 달라질 수 있게 해주셨나 하는 그 마인드를 먼저 배우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모습으로는 성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계발과 관련된 또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겠고요. 또 시스템에서 권장하는 많은 성공자분들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발전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책 읽기가 정말 안 된다. 이 10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안 된다고 하시는 분께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15분이고 30분이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딱 2페이지만 읽으세요. 딱 2페이지만 읽겠다고 책을 펴면은요, 정말 최소 2페이지라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게 되면,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책 읽을 15분이 모자라 30분이 안 돼 해서 덮어놓으면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읽기 싫은데 읽기 힘든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통, 작은 고통이 쌓이면 큰 즐거움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되지만 하루에 2페이지라도 읽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펴시면요 그날따라 10페이지도 20페이지도 읽어질 수 있는 게 그 2페이지의 시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책을 펴셔서 매일매일 변화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제품에 관련된 공부를 위한, 학습을 위한 책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하여튼 시스템에서 추천하는 책을 많이 꼭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오디오 듣기입니다. 하루에 1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는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듯이 유튜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돋보기에 탁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메이 사업을 뭐 이렇게 뭐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 하지만 유튜브를 트는 순간 다른 유튜브의 내용들이 계속 나의 눈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역시 사업가라면 사업과 관련된 오디오를 하나를 꼭 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또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성공자의 그런 또 성공 스토리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는 제품 강의 또는 뭐 사업 설명을 꾸준하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사업 이야기를 하러 갔을 때 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계속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역시 그 신념이라는 것이 꽉 차 오르기 때문에요. 그것을 항상 오디오를 통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자의 그런 목소리가 항상 내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지침서가 되는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스폰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디오 듣기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팅 참석하기인데요. 지금 저희는 우리 영남 싱킹빅은 정말 발빠르게 TA 채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미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충분히 대체해서 너무 잘 발전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세요. 지금 이 방송 하나가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짜 그 땀과 사실 안 해봤던 거잖아요. 안 해봤던 건데 진짜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스마트해지는 우리 시스템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내일 모레 또 온라인으로 세미나가 있죠. 이렇게 미팅을 혼자 있건 또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채널을 시청하시건 간에 정말 미팅답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볼 때는요. 어제 송진구 교수가 얘기하던데요. 하의는 별로 안 팔리고 상의가 많이 팔린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에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집에서 들으실 때는 역시 하의는 안 중요하고요. 상의만 제대로 잘 갖추어서 여러분들의 책상이나 식탁 이런 탁자에 앉아서 미팅을 좀 공부하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밑에 뭐 아무리 뭐 파자마를 입었더라도 위에 내가 이렇게 딱 갖추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미팅에 좀 충실하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품 강의도 있고 시스템 강의도 있고 또 사업 설명도 앞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더더욱 더 즐겁게 사업하는 게 더 좋겠지만 이렇게 현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미팅 제대로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100% 애용하기입니다. 자, 우리는 사업가인데요. 나는 원래 이 향을 좋아해 해서 다른 거 쓰면은요, 내 파트너는 기가 막히게 알걸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몇 가지 70가지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100%를 바로 체인지해서 훨씬 더 시간에 그런 효율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0여 가지가 넘는 제품을 갑자기 100% 바꾸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바꿔 나가 보시면 그 확신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 열일한다고 얘기하죠. 나의 노력은 제품을 제대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감동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제품에 대한 학습 또한 제대로 안다면 그것이 또 훨씬 더 많은 분들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5번째 사업 설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계시고 제품에 대한 감동과 또는 뭐 진짜 전달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을 통하지 않으면은요, 그분한테 이것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그냥 작은 제품 전달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고 당신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소 15번 이상이라고 하지만요, 누구에겐가 사업 이야기를 풀로 아니라도 간단하게라도 매일, 이 또한 매일 해야 되는 10가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업 이야기를 매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소비자 클럽 만들기 15명에서 25명인데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1000만 포인트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를 통한
15명에서 25명까지 한번 만들기는 시작은 뭐 치약 하나, 뭐 샴푸 하나 이렇게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정보와 나의 학습을 통한 경험을 통한 감동을 통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애용자로 바뀌어 나가다 보면은요, 또 거기에서 많은 소비자가 또다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런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제품 너무 좋아, 나 이 제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 진짜 평생 이거 쓸 거야,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다는 그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셔서 소비자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상담이죠. 잘 하고 있는지 늘 성장하는 스폰서님과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면 거꾸로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의 노력이 거꾸로 된 방향으로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시다 보면 상담할 거리도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일을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어쩌면 매일 스폰서님을 귀찮게 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 쌓기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비즈니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쉬워요. 신뢰 쌓는 방법은요, 정말 쉬워요. 항상 미소 짓고 웃고,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우리 미인 대칭 들어보셨죠? 그리고 항상 그분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와 관련된 정말 그런 정말 뜻깊은 대화를 나눈다면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높아지면 똑같은 제품과 또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도 훨씬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제대로 된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좋은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를 쭉 꾸준하게 쌓아 나가신다면 사업이 훨씬 더 성장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하기 쉬운 이 커뮤니케이션,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아메이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에이클릭스라든지, 그리고 ABN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프로모션도 너무 많고, 이것 또한 나 혼자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많은 그런 SNS를 통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시면 되겠고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체력 단련. 아까 얘기했죠? 즐거움은 쌓이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력 단련 안 하던 운동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음식 가려서 먹고 이렇게 하기에는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에너지 좋은 멋진 훌륭한 사업가가 되실 겁니다. 이 10가지를 3가지로 나누면 학습 과정, 그리고 행동 실천 과정, 그리고 피드백 과정, 이렇게 3분류로 해서 제가 방금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간추려져 있습니다. 학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적으시죠? 적어 보시는데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품을 애용하실 때 그냥 애용하지 마시고 우리 1일 1솝 지금 본사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1일 1 제품 혼자서 노트 정리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나한테 와닿고 내가 진짜 나의 경험과 함께 진짜 이야기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품이 정해지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업하셔도 충분히 전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필살기도 찾게 된답니다. 자,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되어서 이제 있고 탱코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나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탱코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탱코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시스템대로 하면 누구나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10가지를 하지 않고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 10가지를 하지 않고 2년에서 5년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시스템대로 탱코화를 열심히 하면서 몰입하는 그 시간이 2년에서 5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패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요. 매일매일 한 것을 적으세요. 하루에 어떻게 우리가 다 하루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많은 실패들을 거듭하죠.
하지만 그것을 저녁에 집에 와서 탱크와 노트를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그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실패도 성공도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10가지를 꼭 하셔서 나와 똑같이 탱크워를 하실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이 사업이죠. 자, 네트워크,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스와 뎁스 또는 또 매출 등등의 여러 가지 균형과 탱크워가 얼마나 관계가 있냐 하면은요, 우리 사업은 딱 2가지죠. 전달과 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또 오디오를 듣고 많이 학습하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잘 하시게 되고요. 제품 전달도 나의 그 100% 애용의 경험을 통해서 제품 전달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어져요. 그래서 애용자도 많이 늘어지고 또 늘어나고 소비자도 많이 사업자도 많이 함께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손에는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한 손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성실하게 하시는 그 탱크워를 들고 우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워를 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성공 습관이 몸에 배이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가 성공 확신이 들게 되거든요. 그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정말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탱크워를 하다 보면은요, 저는 손으로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 탱크워 중에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동그라미, 세모, 꼬표로 표시하지 마시고 오늘 어떤 책을 읽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가졌고 그분한테 뭘 주었고 이런 것들을 손으로 꼼꼼하게 다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다 보면 그 사람을 오늘 한 행동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일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몸에 진짜 과부하가 걸려도 더더욱 에너지가 나는 게 우리 사업자들의 그런 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을 접다 보면 그 일은 또 다른 일을 창출해 나가고 그것을 했을 때 다 했다고 딱딱 지워 나갈 때 그 쾌감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할 일, 하루 동안 할 일, 취침 전에 할 일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나갈 때 꼭 준비물 저희도 지금 이제 계속 깜빡깜빡 잘 하는데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 적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과 하루 동안 일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 취침 전에 할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 동안 탱크워를 다 하신 것을 수시로 낮에도 정리하시겠지만 밤에 완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의 나의 탱크워를. 그래서 밤에 오늘 한 일과 또 내가 학습한 거 이런 거 기억해야 될 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 놓으셔야지 그냥 제목만 삐쭉 적으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때 중요하다고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제대로 정확하게 상세하게 쓰시고요. 내일 할 일을 반드시 계획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큰 선물이 있는데 계획하지 않고 내일 아침이 딱 되면은요, 오늘 내가 뭐 하지? 이렇게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면 그 사이에 씻지도 않고 하루는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내일 할 거를 쭉 적어본 역시 손으로, 물론 이렇게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자, 내 손으로 적었을 때 내일 할 일을 위해서 준비물까지 다 체크하는 거죠. 누구한테 데모를 하기로 했으면 분명히 라이터가 빠지든지 뭐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준비물까지 다 적어 놓고요. 그리고 내일 누구에겐가 실내 쌓기를 하기 위해서 맛있는 다과를 준비해서 가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이걸 해야 될지까지도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보낸 감사일기를 적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오늘 정말 이런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그 노트를 가슴에 한번 딱 품어보세요. 정말 내가 이러다가 진짜 성공하겠구나. 이 마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한번 그 노트를 꼭 안아주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에 펼쳐놓고 주무세요.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눈앞에 오늘 할 일이 보이잖아요. 허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내일 할 일을 방금 얘기했죠. 안 적어두면 하루 그냥 가는 거고요. 그리고 상세하게 적으시라는 거. 그리고 시간 도둑을 조심하세요. 제가 아까 유튜브 우리가 뭐 오디오도 있는데 유튜브 하나 듣다가 이것저것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예측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펑크가 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분만의 그런 또 방법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루라도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쓰셔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자로 가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을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뭐 할까를 적으려면 일주일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한 달에 대한 목표와 그런 또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거겠지만 그 한 주간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그 중에서 내일 할 계획이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치를 좀 과하게 적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과하게 적어야 이거 어떻게 다 하지가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신이 나져요. 그래서 과하게 적다 보면 못할 것 같아도 다 해내실 수 있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SP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는 거는 어느 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해내는 게 바로 이렇게 과하게 만들어진 일을 해내다 보면 핀도 목표도 여러분들이 해내시는 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활동들을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한번 쭉 돌이켜서 보시면 그 다음 주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또 바로 연계되어서 이어지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계획적인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에 맞게끔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탱코어의 효과를 보자면요.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를 성공시킨다. 습관이 나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내 스스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자영사업가, 오너십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탱코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탱코어를 매일 하다 보면 버려지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일에 대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자, 몰입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를 변화하게끔 그 변화의 속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바쁘게 왔는데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흥청망청 그 순간의 즐거움에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면 시간이 지나서 그 고통은 더더욱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매일 시간을 나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 또는 시간을 쪼개어서 잘 안 되는 거지만 해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성공자가 되신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과 돈을 여러분 사업에 정말 알차게 제대로 성공자답게 쓰실 수 있어지고요. 3개의 노트를 저는 꼭 지니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오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탱코어를 하는 그 정리를 잘 하는 그 노트, 탱코어 노트와요. 제가 아까 1일 1 제품 공부 권해드렸죠. 그래서 또는 아니면 1일 1 사업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노트를 정리하고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은 그 노트를 한 부분을 자신 있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진짜 거울 앞에서도 해보고 애 앞에서도 해보고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커지거든요. 그런 노트를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관리 노트, 그분께 제품과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는 것을 꼼꼼하게 꼭 내 가방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탱코어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이것을 3일만, 우리 작심 3일이라고 그러죠. 3일만 제대로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예감하실 겁니다. 그 3일이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또 66일이 지나면 습관의 파워는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의 주인공, 정말
매일 꾸준함의 그런 연속으로 성공자가 되실 거라는 것으로 증명해지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탱고와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서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이지만 이 10가지를 물론 완벽하게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자면 찝찝한 게 이 탱고와랍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탱고와로 꼭 성공한 모습 우리 여행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